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총무 조병기 집사입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인터뷰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근복 목사님을 모시고 명성교회 사태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꾸준히 같이 뵙긴 했었지만 네.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만나게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 명정이 말리오 팀 한번 보셨습니까? 네, 끝까지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내용도 어땠는지? 내용 네, 네. 좋았습니다. 예, 아는 분들 보기에는 좀 네. 평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취지가 또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는 내용이 거의 80%였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을 섞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으로 예. 이제 우리 이제 교우들에게 네. 얘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일단 그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목사님 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이고요. 젊었을 때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일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민족교회 17년 목회도 하고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근 총무도 하고 상임대표도 하고 2008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교육훈련 원장으로 목회자들 신학생 평신도 훈련을 하다가 2015년부터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이런 기치를 내걸고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양력 중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곳은 제가 네. 좀 조금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우리 총회가 1958년도에 그다음 통합총회가 예. 예. 통합총회가 공장에 많이들 이제 산업화되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선교를 시작해서 올해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1962년 3년부터 산업선교란 이름으로, 전에는 산업전도였는데 산업선교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는 83년부터 1990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기면 군부 독재 시절, 네. 또 신군부 시절인 것 같은데 네. 또 목사님 활동하셨던 시대는 네. 전두환 정권 시절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즐겁게 일한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굉장히 보람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천주교에서나 좀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뵙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 개신교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일찍이 노력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참 자랑스럽고, 노동자 선교는 개신교와 더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우리 총회 대녀주 장로의 통합 측이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목사님을 제가 이제 뵌 거는 이제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터졌던 2017년 말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명정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저는 이제 명성교회 이제 반대 교인으로서 이제 여러 집회나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목사님 앞장서신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년 초에 명정이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장연대에 합류를 하면서 목사님 뵙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활동 가운데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예장연대에 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명성교회로 세습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굉장히 교회에 대한 또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이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 앞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참여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명성교회 얘기로 연결이 됐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이제 그 사회활동도 많이 해보시고 또 연륜도 있고 그러시니까 왜 명성교회의 지금 세습 사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동안 뭐 교회 사회 참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선교에 쭉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냥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2라는 책인데 그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난 내온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저는 이제 왜 그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사회선교, 이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이 참 놀랍다. 100년도, 지금은 이제 130년도 넘어났지만은 100년도 안 된 교회가 그렇게 인구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된 거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왜 그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그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3.1운동의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3.1운동 이전에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보는 일반 백성들의 시각이 외래 종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해서 양교, 서양 종교다 양교라고, 서양 종교는 더 폄하하는 양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3.1운동, 특별히 3.1운동에 앞장서서 선언문도 만들고 또 시위도 하고 또 붙잡혀서 고초도 겪고 죽기도 하고 교회당이 불타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 핍박과 희생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양교라는 이제 시선을 거두고 민족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독립운동 그 결과 무엇이든 그것은 조선민중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 3.1운동 이런 독립운동이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건데 또 뒤에 재밌는 거는 지난 50년에 우리가 애를 썼는데 그거를 이 3.1운동 자체가 그냥 한꺼번에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한 24만 명, 인구의 한 1.5%였는데 이만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쭉 발표하는 거 보면은 시 주동한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거를 쭉 그 운동량을 따지면 한 20% 됐다는 거거든요. 불교 천주교도 있고 계량하면은 민족 천도교인도 있고 그런데 1.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영향력은 한 20% 됐다는 15배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네. 학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열심히 헌거에 다음에 민족운동을 참여한 것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든든한 토대가 돼서 사실은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쭉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제가 이제 83년부터 90년까지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을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일한 가치가 뭘까 저는 그거를 한국의 성장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관련은 없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기윤실 네. 거기서 3년마다 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한 걸 늘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직전에 제가 발표하는 걸 듣고 그 책임 연구원을 모셔서 그 목회자들한테 잠깐 왜 한국교회가 왜 신뢰도가 추락을 하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병현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이제 말씀을 하고 강연을 하고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될 때 물어봤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계속 추락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 이게 신뢰도는 언제 형성된 거냐 해방 후에 뭔가 있으니까 까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되는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쭉 신뢰도 조사하면 연구를 좀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선교, 빈민선교, 노동선교, 농민선교, 통일운동 이게 사실은 한국 주류에서는 굉장히 소수가 한 건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을 했고 그것이 든든한 바탕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부흥사나 시끄러운 그런 걸로 성공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민중과 함께한 그런 저변의 노력들이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옥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뭐 부흥회하고 뭐 그런 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민중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뭐 짧지만 명정이 활동 1년은 밖에 안 했지만 물론 저도 사회 참여는 이런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결코 작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진 않는데 드러나지 않지만 쭉 이 저변에 이제 쭉 사람들한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답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다. 종교기관이다. 라는 것들이 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뭘 한다고 내세우고 뭐 해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부흥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교인이 줄어들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 신뢰가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참여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옛날같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사회적 신뢰를 깬 것이 저는 2017년 명성교회 세습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유럽교회 많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유럽교회 갔더니 교인들도 몇 명 안 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냐. 근데 그분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왜 유럽교회가 그렇게 교인이 감소했는가? 유럽의 그런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내리는 공통적인 그 견해는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뭐 아이들도 노동하고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주일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교회가 노동자를 버렸더니 나중에 노동자가 교회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유럽교회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전철을 밟기 전에 잘 봐야 되는데 밟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밟았고 그런 게 사라졌죠. 안타깝지만 10년 전, 15년 전과 지금과 또 다르고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우선은 지식인들이 드물어지죠. 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들 나가고 부모들이 아이들 교회를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요새 초등학교에 교회 출석하는 것은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학생들도 2, 3% 하는 건데 그 퍼센티지는 미종족 전도 선교 대상이기도 한데요. 근데 유럽 교회는 독일 교회 얘기도 듣고 그런데 교회는 비록 많이 안 나가도 그루터기가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많이 하고 언제든지 다시 그 토대 위에서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는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막된 소리는 한 방 훅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신뢰 형성, 공공성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나타나는 현상, 안타까운 거는 이번 세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런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구태의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다시 교회가 또 안 되고 있다는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명성 세습 사건에서 제일 주목하는 거는 물론 우리 총회 헌법을 어겼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두 부자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저는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말을 많이 하고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도 하는 정치인들도 자기 말에는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 말한 거 있으면은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고 그것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말을 뒤집는 그러면서 이런 방법에 사과가 없는 되게 당당한 모습 거기서 사실 제가 좀 돌아섰거든요. 게다가 녹음도 된 것도 있고 아니 책으로 난 것도 있고 책으로 난 거 저도 이제 그 부분 봤는데요. 근데 그런 거가 있고 세습은 이게 국민 정서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제 3대 세습도 있고 그 다음에 재벌 2세, 3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금수저, 흑수저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재벌도 세습하는 경우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은 어쨌든 꼼수라도 지키는데 이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서 그러는 거가 굉장히 사실은 일반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회는 달라야 된다. 목사는 달라야 된다. 그런 기대를 하죠. 기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대마저 허물어지면은 사실 끝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만약에 우리 총회 헌법이 개정에 대해서 세습을 인정한다 해도 저는 두 부자 목사님은 이제는 한 말 이런 것 때문에 세습을 안 하는 것이 더 정상이고 옳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새노래 명성교회까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의 아픔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라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명성사건 이후에 자기가 신앙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정말 창피스러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명성교회 사건은 정말 세습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명성교회는 지금의 이렇게 행태로 보면은 사과도 계속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끌 거예요. 재심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일단 재심이 바르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교회로서는. 왜냐면 그래야만이 지난번 103회 총회를 통해서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통합축처총회가 조금 그 면피는 하고 조금 이게 위신은 회복을 했는데, 사실은 재심에서 딱 이제 판정을 해야지만이 세습은 법위반이다 라고 판정해야지 이제 다시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임원회가 재심이 바르게 되고 재심 결과가 빨리 이제 드러나도록 해서 빨리 그 매듭을 일단은 그 차원에서 매듭을 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렇게 재심이 되면은 그 차원에서 뭐 명성교회하고 또 다른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선 재심이 바르게 되는 거. 재심이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이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심에 대한 결정은 정당하고 신속하게 빨리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이제 명성교회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총회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재심이 바르게 결정이 빨리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뭐 몇 가지 얘기합니다만, 그 제가 작년 그 총회 103회 총회를 할 때 월요일에 1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3일 동안은 그냥 그 유튜브 실황으로 중계를 봤는데, 제가 참 그때 가슴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회의 예배가 이런 게 아니라 회의하는 시간 중만 따졌을 때는 회의하는 시간의 반이 딱 반 정도가 명성교회 이슈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될지, 목회자들 어떻게 훈련하고 자금비를 어떻게 세울 지원할 것이고 규정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단 대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글쎄,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 것인지. 근데 지금 그런 논의를 못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다 거기 매달려 있고 우리 가정도 다 거기 매달려 있고, 지금은 정말 이게 종교가 존재할 거냐 만 거냐라는 뭐 이런 이제 사회 엄청난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자 가치가 뭔지, 또 신학교육은 여기 맞춰서 어떻게 차세대 목회자를 길러낼 건지,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도울 건지, 또 노예나 이렇게 교회 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사실 이거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될 텐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맞습니다. 만약에 재심이 이상하게 날 경우에는 올해 가을 총회도 또 그렇게 재연될 수가 있어요. 그럼 2년 연속으로 그 총회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게 되면 이번 가을 교단 총회도 또 소모적이 되면서 2년 연속으로 교단에서 여기 만들어내고 수정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건들이 다 논의가 안 되면서 이 교단 자체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그런 지금 불안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문제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다적자 뭐 다 미달이고, 서울에 있는 두 학교만 빼고 다 미달이고, 언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교회 학교는 계속 줄어서 지금 우리 총회만 해도 반 이상이 교회 학교 없고,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명성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지금 우리 교단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끊고 정리하고 가지 못하면 명성교회 일로 인해서 교단도 문제고, 또 통합교단이 갖는 한국교회의 또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임원회도 마찬가지. 임원회도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발목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고, 신뢰는 자꾸 까먹고. 사실은 임원회가 신뢰를 얻어야지 무슨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서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명성 사건 때문에 우리 총회 임원회도 신뢰가 자꾸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참 와닿는 말씀이, 세습을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 정신을
종교라고 해가지고 시대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그 교단 총회에서 그 많은 이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네. 이 사회의 발전을, 특히 지금은 남북의 문제가 또 걸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지금 교단에서 통일 문제를 반을 다뤄도 모자란 판에 그렇죠. 명성교회 얘기를 또 반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네. 이거는 시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남북 문제 있고 양극화 문제로 뭐 크게 둘로 나눈다면 면밀히 따지고 준비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될 때인데 그래야 될 때죠. 네. 예.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좀 속히 매듭이 되고 중요하고 또 그런데 제대로 매듭되는 게 또 중요하죠. 명정이가 또 중요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주셨지만 네.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이제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어떠한 자세로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보면서 그 한국교회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교회주의고 또 원형신학, 그 다음에 성공주의 신앙 이런 것이 이제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제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걸 표출이 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적인 재정립 같은 것들, 교회, 특히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재정립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신학자들, 교사들,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그런 잘못된 뿌리들을 도려내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명성교회 하나 문제 해결한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그런 신학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좀 재정립하는 또 자기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건 한국교회 개혁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한국교회 개혁운동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도 찾아서 그런 긴 호흡으로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좀 보고 대처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제일 그 안에 있는 명정이 성도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또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 이렇게 염려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근봉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 세습 반대 활동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활동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